안녕하세요. 오빠가 알려주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쿵우도장에 다녔었는데 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수는 1만 가지의 기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의 기술을 1만 번 연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데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죠. 저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거든요. 뭐 기관의 움직임을 봐라, 외인 투자를 따라가라, 차트 분석이 중요하다,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가치 투자를 해라, 모멘텀을 따라라.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는데 아는 게 힘이라고 이 모든 거를 다 알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주식 투자만 하는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을 다 알고 투자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주식 투자에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간 보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간 보유. 이거 굉장히 당연하고 간단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지식이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간 보유하려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두 번째, 언제 사야 싸게 살 수 있는지. 세 번째, 장기간이라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을 말하는지.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투자에 있어서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철학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의 방법이 틀린 거 아니죠. 그냥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은 해당 업계에서 1등 기업이에요. 특히 그 기업이 업종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좋습니다. 물론 경제학 시간이나 뭐 뉴스에서 들으면 독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저희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폭리를 취하니까.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폭리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은 1등 기업이고 특히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업계 1등인 회사보다는 그렇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등 주식은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자전거 타는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둘러봤죠. 이 상장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나 살펴보니까 자전거 만드는 회사가 3개가 상장돼 있었어요. A, B, C라고 할게요. 여기서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A가 1등, B가 2등, C가 꼴등. 그리고 주가를 살펴봤더니 발행 주식수는 동일한데 A의 주가는 10만 원이고 B의 주가는 3만 원, C는 만 원이었어요. 당연하죠. 그 1등을 하는 기업이 매출도 크고 수익이 클 테니까 당연히 주가가 제일 비싸겠죠. 제가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 투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실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개별 주가만 보고 이 회사가 비싸네 싸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뭐냐 하면 주가 개별 주가 곱하기 주식 발행수예요. 발행수.
이거를 보셔야 그 회사가 비싼지 싼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가격은 100만 원인데 발행 주식 수가 뭐 100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업을 보니까 주당 가격은 10만 원인데 발행 주식 수는 10,000주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10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억 원짜리 회사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개별 주가를 보니까 10만 원이니까 자칫 그냥 개별 주가만 보면 저 100만 원짜리 주가는 비싸고 10만 원짜리 주식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 회사 가치를 따질 때는 시가총액을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전거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A 대신에 B나 C 주식을 산 이유가 A 회사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던가 아니면은 B나 C 회사가 뭐 시장을 확 뒤집을 만한 혁신적인 신제품을 기획하고 있어서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 A가 비싸 보여서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B, C의 수익률은 A보다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A라는 회사가 1등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1등을 하는 회사들은 보통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다른 회사들과 경쟁해서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은 자전거를 판매하니까 자전거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량으로 구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원료를 사도 다른 회사보다 싸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1등이라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OR2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명품 가방을 만들었어요. 품질을 엄청 좋게 만들었어요. 뭐 이탈리아에서 장인들을 불러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당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팔면 이거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사겠죠. 왜냐하면 브랜드를 쌓으려면 그에 적당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가 없잖아요. 이 브랜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뭐 코카콜라,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사보다 더 많은 제품을 팔고 더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험이 많고 고객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개선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품 성능이 타사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A라는 회사는 자신들만의 원가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뭐 우수한 제품 성능 등을 이용해서 B와 C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걸 재투자해서 B랑 C와의 격차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해당 업종의 경기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더 벌어져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벌거든요. A도 벌고 B도 벌고 C도 벌 거예요. 물론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센 놈만 살아남거든요. 가장 그 생존력이 좋은 놈만. 꼴등하는 기업보다는 당연히 1등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뭐 대출도 그만큼 적을 것이고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본인들이 현금도 더 많이 확보했을 것이고 그 원재료도 싸게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적을 것이고 예를 들어 자전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C기업이 망했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살아남은 회사는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고를 때 좋은 주식이라 하면 1등 기업, 특히나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등 기업을 찾으실 때 본인이 잘 아는 업종에서 1등 기업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그 업계에서 일하신다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뭐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뭐 많이 이용해 보셨다든가 아니면 그쪽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던가 해서 본인이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면 주식 종목을 고르실 때 보다 올바른 결정을 하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부동산이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에서 3시간 떨어진 동네
거기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왔는데 그 아파트 매물이 싼지 비싼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나왔다고 하면 싼지 비싼지 구조가 좋은지 나쁜지 살기 좋은지 어떤지는 본인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 1등 기업,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는 기업을 고르고 가능하면 본인이 익숙한 업종에서 골라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좋은 회사를 고르는 간편한 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